자, 두 번째 시간 모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음하고 모음하고 구별했을 때 이 자음은 방해를 받는 소리, 장애음이고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음은 자음처럼 그렇게 막 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주 변화가 좀 미묘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모음에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 에와 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들은 의와 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분명하게 자음처럼 그렇게 저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입안의 모양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자, 중요한 게, 먼저, 개구도.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래서 입이 크게 벌어지면 개모음, 입이 닫혀지면 폐모음. 그런데 뭐 꼭 두 가지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폐모음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반폐모음, 반개모음, 또 반폐모음. 이렇게 세분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모음, 반개모음, 반폐모음, 폐모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누기는 우리 입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이제 반개, 반폐모음. 입 개구도가 혀의 높이하고 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모음은 혀가 위로 혀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폐모음은 반대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개모음은 그대로 저모음이 되고, 폐모음은 고모음이 되죠. 고모음. 여기는 중모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개모음, 폐모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냥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뭐 개구도에 따라서 아니면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모음을 분류를 하는데 단모음, 우리말에서 단모음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단모음.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우리말의 단모음이 몇 개죠? 10개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음 도표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음도 도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단모음은 뭐냐? 발음을 할 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소리 나는 거예요. 처음과 끝.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조음 동작으로만 나오는 거. 이게 단모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그리면, 지금 또 이제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네. 단모음이 10개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는 10개를 그냥 우리 단모음에는 이, 에,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금방 잊어먹어 버려. 그래서 선생님들도 2개만 일단 외우세요. 우리말 단모음 1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 2개가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돼. 2개 가지고 나머지 8개를 다 만들어내야 돼. 다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쭉 나눠서 이와 2개만 알면 나머지 8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이를 갖다가 개구도에 따라서 입을 더 벌려봐요. 뭐가 돼요? 에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에에서 더 벌려봐서 하면 뭐가 돼요? 에가 돼요. 예.
자, 의에서 더 벌려보세요. 어가 되죠. 더 벌려보세요. 아가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에서 입을 오므라 보세요. 입을 오물려 보세요.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위가 되죠. 위. 자, 에에서 입을 오물려 보세요. 뭐가 돼요? 뭐예요? 왜죠? 자, 그러니까 에와 에는 같은데 무엇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입술이 오므라지느냐 안 오므라지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자, 여기는 지금 크게 봐서 전설인데 전설에서 앞부분 입술이 안 오므라지는 평순이에요. 여기는 원순, 여기는 후설인데, 자, 의에서 입술을 오물려 보세요. 뭐가 돼요? 우가 되죠? 자, 어에서 입술을 오물려 보세요. 뭐가 돼요? 오가 되죠. 자, 그래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만 알면은 이것에 따라서 입을 벌리느냐 오므리느냐에 따라서 중모음, 저모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느냐, 이것에 입술을 오므리느냐 안 오므리느냐에 따라서 이 원순, 위, 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이 모음 10개. 자, 머릿속에 다 그려졌어요? 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은, 이 위와 오가 우리말에서 단모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보다 이중모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음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괴기, 자, 외롭다, 자, 외가.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외가. 이렇게 되죠? 외. 자, 외 하면은 단모음의 이중모음이에요. 외가. 이중모음이죠. 자, 보통 이렇게 써놓고 단모음으로 읽지 않고 이중모음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 자, 그럴 때 이중모음이고, 자, 괴기 그럴 때는 어때요? 괴기. 한 번에 발음할 때, 이렇게 하면 단모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외 같은 경우에는 어두에 쓰일 때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참외처럼 이음절 이하에 쓰일 때는 참외, 단모음으로 발음되죠. 참외.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단모음이에요. 위도 마찬가지. 위기.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으로 되죠? 위기. 자, 위험. 천천히 발음하면 이중모음이 돼버려요. 위험. 근데 빨리 발음하면 위험. 그럴 때는 단모음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단모음을 가르칠 때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이를 발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중모음이에요, 그것은. 왜 하면 이중모음. 이렇게 해야 단모음이에요. 자, 알겠죠? 자, 이것도 여러 번 발음해서 내가 위와 외를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몸에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말의 단모음은 이렇게 10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죠. 에와 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4살, 그때, 항상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해요. 아빠, 이 개와 개를 이렇게 말하면, 아빠, 먹는 개야, 먹는 개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개,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개야, 먹는 개야. 그러면 다 먹는 개야.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 자, 국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에 할 때는 혀가 이 양 어금니에 닿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그럴 때는 입이 적당하게 벌어진 중모음이에요. 자, 혀를 더 밑으로 내리세요. 더 내려가지고 입을 쫙 벌려보세요. 안 닿게. 개. 이게 에예요.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영어 발음에서 이런 발음이죠. 우리 발음하면 택시 그러죠? 미국 애들 못 알아먹어요. 이게 세금을 말하는 거냐? 세금도 이거든가? 자, 어쨌든. 자, 이 미국 사람들은 택시 그러면 안 서요, 얘네들이. 택시 그래 하세요. 택 하고 이걸 쫙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에 하고 쫙 벌리려면은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저모음이 돼야 된다. 외국 애들은 이 중모음과 저모음이 구별이 잘 돼요. 우리도 잘 됐어요. 그래서 나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은 구별 잘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거의 못하고 여러분들은 아예 못하죠. 자, 이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들.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발음의 시작과 끝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과 끝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중모음을 구별할 때는 이제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자, 상향 이중모음은 활음. 이 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모음 또는 반자음. 이 활자는 미끄러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라 그러죠. 글라이드. 미끄러지는 음이다. 미끄러지는 음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반드시 다른 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활음은 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W. 우리말로 할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발음기 했을 때 반모음 W와 E. 반모음 E. 이게 이제 글라이드 옮겨가는 음이에요. 자, 이것이 이 반모음이 앞에 있으면 상향 이중모음, 뒤에 있으면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또는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와, 워, 야 우리말에서 이중모음은 거의 다 상향 이중모음이에요.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앞에 있고 단모음이 뒤에 있는 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서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가 학자에 따라서 이것을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돼요?
자, 이걸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게 되면은, 의에 반모음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 근데 이제,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면은, 이거 반모음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모음 의에 이가 붙은 거예요. 의. 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의. 의가 빨리 표현하고 이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향 이중모음 의가 중심이고 뒤에 의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를 놓고 보면은 이 하향 이중모음이 확실하죠. 거기는 이 발음을 잘 안 하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래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이런 경우는 이 반모음을 하지 않고 그냥 의로만 해버리죠. 그러면 되게 이제 하향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도 이것을 따로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의를 어떻게 써요? 이유로 쓰죠. 이유. 이유.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지 상향 이중모음으로 볼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냐 그러면은 어떻게 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음운 규칙을 이제 정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이 규칙이 얼마나 이 현상을 경제적으로 설명해 주느냐. 그 경제성인데 자 보세요. 이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향 이중모음으로 본다면은 반모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반모음의 수에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따로 반모음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상향 이중모음으로 하면 반모음 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의 하나를 위해서. 우리말에 반모음 반모음 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비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체계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이에요. 왜? 우리말의 모든 이중모음을 다 상향 이중모음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말은 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이러면 체계가 간단해져요. 다 올라가는 의미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모음으로 처리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경제적이고 간편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모음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모음이 3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자,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이걸 하향 이중모음으로 본다 하면은 반모음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간편하다. 대신 체계는 상향과 하향 두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비경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결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체계를 중시하느냐, 반모음의 수를 중시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자음 모음 할 때 이 반모음, 반장이 뭐냐.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고 모음적인 요소와 자음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장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런 의미 뭘까? 그래서 이게 빨리 움직이니까 활음 그러는데, 자, 이 표에서 자, 이 이가 있는 위치, 이로 설명해 봅시다. 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이는 방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모음이니까. 공기가 이렇게 나올 때 이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자리에서 받는 소리가 어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받는 소리. 자, 경구개하고 전설 사이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 뭐가 있었죠? 앞 시간에 한 건데 아직 복습을 안 했어.
지읒이죠. 지읒. 자, 지읒 같은 경우는 방해를 받죠.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붙었다가 나면 즈. 알겠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음운 변동할 때 구개음화 같은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구개음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 그냥 구개음화가 이거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외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또 활용을 못해. 여러분들이 음운론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 기본적인 사실을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 자, 이가 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서 지읒이 발음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것을 보여준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영어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뭐죠? 영어에 제일 흔한 이름. 존이죠? 존. 이게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미국의 존은 우리나라이면 쫑이 돼요, 쫑. 그래서 개 부를 때 쫑쫑 그러죠? 메리 백구 쫑 그러죠? 그 개들이 전부 다 미국 이름이에요, 그게. 자, 존. 이 존의 음가는 뭘까요? 이 존은 이거예요. 발음격으로 쓰면. 요즘은 하도 발음격을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유성음 지읒이에요. 지읒의 발음격을 쓰면 이거예요. 우리말에서. 알겠어요? 지읒. 이건 무성음 지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 하면 존이 아니고 존이에요. 존. 유성음 지읒. 느껴져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앞에서 이제 내가 음성학을 계속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존. 자, 그러면 존 했을 때는 이 지읒이 유성음을 해서 이게 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무슨 음이었다 그랬죠?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장애가 굉장히 많은 소리죠. 자, 존. 이 존이 프랑스 가면 이름이 뭐가 되죠? 프랑스에서 제일 흔한 이름. 장이 돼요, 장. 프랑스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거기 가서 장 그러면 또 다 쳐다보거든. 장. 이 장은 이것하고 음이 달라요. 이것은 파열시키는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붙지 않고 마찰만 일어나요. 시 하는 소리예요. 우리말에 이 시옷을 여기서 나는 시옷. 아까 시옷은 어디서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치조에서 소리 난다 그랬죠. 치조에서 소리 나는 지읒이 있고 이 경국에서 나는 시옷이 있어요. 이따 변이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옷이 스 하는 소리가 울려버리면 장 소리가 나요. 장.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좀 어려운 거죠. 장. 그래서 장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은 존이 돼요. 붙었다가 떨어지면. 딱 여기에 붙으면 존이고 안 붙고 마찰만 딱 일어나는 데서 소리가 나면 쟈이 돼요. 쟈. 좀 그럴듯하죠, 프랑스. 그러니까 장, 쟈. 딱 마찰한 상태에서 유성음이 돼요. 자, 프랑스로 가면 존이 되는데 이게 독일로 가면 독일에서 제일 흔한 이름 뭐가 될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는 반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더 떨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마찰이 되다가 거의 마찰이 많이 안 일어나는 쪽으로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이요가 돼요. 이 해보세요. 요 할 때 이를 해보세요. 이요.
그냥 이하고는 다르죠. 그냥 이하고는 다르게 입천장에 많이 붙어 있어요.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요한 이러거든. 요한. 얘가 러시아에 가면 또 뭐가 될까? 러시아에서 제일 흔한 이름. 러시아도 안 가봐서 모르고. 이반이에요, 이반. 그래서 톨스토이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반이죠? 이반. 그래서 이반이 존이나 장, 요한,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얘네들이 각각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흩어져 살면서 이름이 약간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모음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모음 자리까지. 이반 했을 때는 거진 장애가 느껴지지 않죠. 안 느껴지죠. 이반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죠. 요한 할 때는 조금 더 올라가. 장 하면 아주 올라가서 마찰생겨요. 존 하면 붙었다가 떨어져요. 반모음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숨 쉬어버리네. 자, 이 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처음에만 복잡하지 이걸 몸으로 딱 이해하게 되면은 뒤에 음운 변동할 때 아주 편해져요. 문법을 공부할 때 첫째 원칙. 이해하지 않고 외우지 않는다. 에이, 서답형 나온다. 내가 외워서 쓸 거야. 그거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야.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고 여기다가 살을 붙여놔요. 참 내가 합격 전략할 때 혹시 들었어요? 합격 전략하는 거? 안 들었어요? 아이, 오늘 가서 한 번씩 다 들어봐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왔어. 그 무료 강의니까 그것은 합격 전략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특히 문법은 외우려고 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특히 의문론은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의문론을 할 때 뭐가 재밌었냐면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주시고.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주시고 그래.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문론 시간에 다 배운 거더라고. 그리고 조은기 목사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하죠. 주소서 해야 될 때 주셔셔 이러잖아요. 왜 저렇게 발음하지? 이런 것, 이런 의문이 이렇게 의문론을 공부하면서 풀리니까 아주 재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에 관심.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어째가 좀 이상하게 발음한다. 지금 좋음점이 어디지? 제가 어떤 좋은 방법을 썼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는데 나는 그 발음이 어눌한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막 고쳐주고 싶더라고. 그 사람 그게 매력인데? 매력이 아니죠. 해버리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양반이 굉장히 명쾌한 사람인데 사람까지도 명쾌하게 안 보여요. 말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인상을 좌우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한 번 시험 보고 그냥 끝낼 거야. 이놈의 문법, 지겨워. 다시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문법 하면 절대 합격 못 해. 이걸 이제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 학교 가서 요즘 이제 수능도 국어에 이 문법이 5개나 나와요. 문과는 6개나 나오거든. 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법 실력 갖고 결정이 돼. 문학은 다 누구나 이만큼 하거든. 근데 애가 문법 갖고 와서 딱 질문했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실력 없는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문법 열심히 해야 돼. 좀 이 정도 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6쪽, 17쪽은 금방 내가 다 설명하는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자음과 마찬가지로 이 모음을 쭉 다 머릿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쪽지 시험 같은 거 볼까? 이게 자음 도표 그리기, 모음 도표 그리기.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 별이? 그래, 숙제를 내줘야. 네,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본이고,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자, 음소. 음성과 음소. 앞 시간에 했었죠?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음소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자, 그런데 음소는 그 기능을 연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지 이게 이제 음성과 그런 차이가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음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뜻을 변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음소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소는 뜻은 없지만 뜻을 변별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다라는 거예요. 자,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 그래서 물, 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미음, 우, 리을. 비읍은 비읍, 우, 리을. 다 똑같은데 이 미음이냐 비읍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 뜻이 달라질 때 이런 물과 불을 최소 대립상이라 그래요. 최소 대립상.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 뜻이 달라진다. 이것을 최소 대립상.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 음소에 의해서 그 음성이죠. 그 음성에 의해서 뜻이 달라질 때 그 음성은 음소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뿔, 풀이나 띠, 때, 깔다, 깎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하나의 음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소에서는 변별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별성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음소가 되지만 변별성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음소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 라이스하고 라이스하고 이게 음성으로는 확실히 다르죠. 이건 설치음이고 이것은 설전음이고 이렇게 다르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소가 아니고 변이음이 된다 이거죠. 변이음. 영어에서는 물론 하나의 음소죠. 영어에서는 뜻이 달라지니까. 영어에서는 이게 독립된 음소가 돼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말에서는 이 비읍과 피읍이 각각 독립된 음소요 아니에요. 독립된 음소죠. 불 하는 것하고 풀 하는 것하고 뜻이 달라지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영어에서는 이게 음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읍, 피읍, 쌍비읍 이게 우리말에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셋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또 어려운 게 있죠. 그것은 유성음과 무성음. 이게 우리는 조언을 발음할 때 이렇게 조언하든지 이렇게 조언하든지 똑같죠.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조언하는 것하고 조언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변이음, 음소를 정하는 것은 각 그 음운책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음운책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변임을 보면 변이 그러면은 개별 언어의 화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음소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운학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이게 변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이음 같은 음소에 속하는 음이지만 음성학적으로 구분되는 소리예요. 음성학적으로. 음운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안 돼. 음성학적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변이음이 발생하는 요인, 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낱말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중간에 오느냐, 그리고 그 음소가 누구와 같이 쓰이느냐, 어떤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음소가 막 달라지는 거, 이게 이제 그 뜻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아까 뭐 하소서 하는 거나 하쇼셔 하는 거나 그 차이를 알긴 알아도 뜻이 달라지진 않죠.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거나 주시고 하는 거나 변임이 되는 거예요. 변임. 자, 대표적인 변이음 보면은 음절초와 음절 말에서 달라지는 것. 아까 그 폐쇄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 파열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물었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여기를 그대로 활용할까? 지금 이 폐쇄하고 파열하고 학자에 따라서 파열을 안 쓰고 꼭 폐쇄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폐쇄음. 자, 이것은 폐쇄음이 더 먼저 일어나고 모든 자음에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그 파열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쇄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폐쇄만이라고 파열이 안 일어나는 경우 언제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기억과 이 기억은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운이에요. 근데 소리가 날 때는 다르죠. 소리가 날 때는. 자, 이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K는, 기억은 이 모음이 따라오니까 폐쇄된 상태에서 파열이 되죠. 하는데 이 기억은 어때요? 하고 폐쇄된 상태로 끝나죠. 폐쇄된 상태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파열이 안 된 폐쇄음도 있으니까 파열음이라고 하지 말고 폐쇄음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냥 꼭 폐쇄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K와 이 K는 같은 K지만, 기억이지만은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써놓고 전혀 소리가 다른데도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같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성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완벽하게 다르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소리, 이게 변이음이라는 거예요. 음절초와 음절 말에서 이 폐쇄음, 또 마찰음,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실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폐쇄음과 파찰음, 이것이 마찰음은 아니에요.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것, 그 외의 환경에서는 무성음으로 실현되는 것. 자, 부부 한번 해보세요. 부부. 이 비읍과 이 비읍이 같나요? 다르죠. 이건 앞에 비읍은 뭐예요? 무성음이죠. 부. 그 다음에 이 비읍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나오니까 유성음이 돼요.
부부.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부부 쓰지만 서로 다른 의미예요. 이것을 만일 이렇게 쓰면 무프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무프 관계가 좋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 이런 그 변이에요. 유성음 사이에서 이 파차음과 파열음이 각각 다르게 소리 나는 거. 이것도 변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쉽죠? 근데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가. 자, 이 몸하고 반몸 이 앞에 치조음이 변화되는 거.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이것이 각각 이 모음 앞에 오면 치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경국에서 소리가 나요. 경국에. 자, 아까 이 소서 같은 경우는 오 앞에 쓰이죠. 소서 그러면은 S O S E O 이렇게 돼요. 하소서. 그런데 하시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돼요. 시. 느껴져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시. 이럴 때의 시는 국에 음화된 시옷이에요. 시. 그러니까 하시고 한 게 왜 이상하냐면 하시고 할 때는 이것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시. 경국의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은 S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시고. 치조에서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할 때는 경국에서 나오는 변이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조윤기 목사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하소서 할 때는 여기서 소서 붙어서 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쇼셔. 그러면 쇼 할 때 이 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쇼셔. 자,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야 돼. 자, 시옷은 조금 쉬워. 자, 니은. 자, 니은의 변이음. 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N이죠. N. 그래서 나라 그럴 때는 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자 해보세요. 여자 그럴 때는 국에 음화된 니은이에요. 그래서 나 할 때 나 여기서 소리가 나죠. 나. 근데 해보세요. 혀의 앞부분과 입천장이 만나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라 그럴 때는 니은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소리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탈락되지 않아. 근데 이 몸을 만나면 이가 지금 여기가 있거든. 경국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은 여기서 나는 니은이 이 몸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얘가 끌려와가지고 여자 하다 보니까 소리 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여자 할 때 니은은 국에 음화된 니은이다. 두음 법칙에서 니은이 탈락되는 경우는 반드시 국에 음화된 니은일 경우에만 탈락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이 어디서 소리 나죠? 라 하면 여기서 소리 나죠. 치조에서 라. 그런데 달력 해보세요. 달력 달 할 때는 달 할 때는 되는데 력 할 때는 어때요? 력 하면서 여기서 소리 나죠. 자, 이럴 때는 이 국연이 이렇게 써요. 달력. 달력 하면서 이 경국에서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은 국음화된 리을이라고 그래요. 달력.
자, 그래서 소리가 다른데도 우리는 별 의심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치조음이 이렇게 경국에서 소리 나는 그러한 변이음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0종 넘어가서 모음 중 어가 장음으로 실현될 때 혀 위치가 고음 쪽으로 와서 의에 가깝게 발음된다. 그래서 거지 그러면은 거지. 우리가 거지를 조금 강조하면 뭐가 돼요?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죠. 그래서 어가 조금 길어지면 그 의가 돼버려요. 이 거지 이랬을 때 올라가는 거죠. 거지. 자,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의 발음을 천성적으로 잘 못하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네 가지에서 시골애로 나오는 애. 계속 꽤 유명해졌는데 요새 허경환이 또 빼빼 말라고 해. 걔가 끝날 때 나 시골에 왔었다고 비웃지 마라. 이러면서 서울 특별시다 이러죠. 왜 걔가 마지막에 서울 특별시 이럴까요? 의가 발음 안 되는 촌놈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 와서 서울 흉내를 내도 이 특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시.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음이 안 되면 고모음 내는 훈련을 자꾸 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시 이렇게 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에게는 이 어가 의의 변임이 돼버린 거죠. 본인들은 어라고 발음하면서도 의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재밌게 부르더라고. 의를 전부 다 그냥 어로 발음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자, 이 변이음과 음소, 이 상호 관계. 아까 이제 기역 같은 경우는 유성음 사인할 때는 지로, 그 다음에 받침으로 소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폐쇄를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뒤 상부적 분법부터 하겠습니다.